네 가지 사랑 C.S. 루이스 3장 Affection 애정.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을 1. 애정, 2. 우정, 3. 에로스, 4. 자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 가지 사랑 중에 첫 번째인 애정, affection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사랑 중의 하나인 애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나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1. affection의 대상. 먼저 affection은 그리스어로는 스톨게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을 뜻합니다. affection은 나이, 성별, 계층, 교육의 벽을 허물고 종의 장벽도 허무는 사랑입니다. 사람과 강아지, 강아지와 고양이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자는 이 사랑을 가장 겸손한 사랑, The humblest love라고 표현합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랑입니다. Affection has its own criteria. Its objects have to be familiar. 애정은 그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대상은 친근해야만 한다. affection의 대상은 우리와 친근한 대상입니다. affection이 우정이나 에로스 안에도 같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affection의 대상은 friendship이나 에로스의 대상과는 다릅니다. We have our personal tastes in these matters. That is why friends and loves feel that they were made for one another.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친구나 연인들이 그들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이다. 우리가 친구나 이성을 사랑할 때는 그들의 특정한 점, 예를 들어 아름다움, 솔직함, 진실함, 위트, 지성 등의 이유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할 때에는 각각 다른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 affection의 경우 우리는 그 대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affection의 대상은 우연히 그곳에 함께 있게 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학교나 직장의 구성원들, 종교단체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연히 함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 자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affection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 대상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나와 매우 이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affection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Dogs and cats should always be brought up together, says someone. It broadens their minds so. Affection broadens ours. Of all natural loves, it is the most catholic, the least finical, the broadest. 개는 고양이와 항상 함께 키워야 한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넓혀준다. 애정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다. 모든 자연스러운 사랑 중에 애정은 가장 강범위하고 가장 덜 까다롭고 가장 폭넓은 사랑이다. 저자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affection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다름에 대해 알아차리게 하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웃음 짓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마침내는 감탄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3. 서로 간에 애정이 있는데도 가정이 불행한 이유. 가족들 사이에 애정이 있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 집들이 많은 것일까요? 애정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애정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면서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애정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불행한 이유는 바로 무례함 때문입니다. 집은 쉬기 위해서 오는 곳이다. 집에서는 그냥 나답게 행동해도 된다. 따라서 집에서는 서로에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가족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
이러한 태도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치명적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집에서 정장을 입지 않고 편안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의미로 적절해야만 합니다. 바깥에서 행동하는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예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Every love has its art of love. 모든 사랑은 그에 맞는 사랑의 기술이 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는 엄마.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정말 부지런히 가족을 위해서 사는 엄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 노력이 오히려 나머지 가족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e proper aim of giving is to put the recipient in a state where he no longer needs our gift. We feed children in order that they may soon be able to feed themselves. We teach them in order that they may soon not need our teaching. 주는 사랑의 적절한 목표는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의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곧 스스로를 먹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먹인다. 우리는 그들이 곧 더 이상 우리의 가르침이 필요 없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친다. The hour when we say they need me no longer should be our reward. 우리가 그들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affection, 애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이질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 두 번째는 편안한 관계에서도 그 관계에 따른 적절한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 자녀 사랑의 목표는 그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 내용이 책을 읽은 후에 깊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